가나전 패배 이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캡틴 손흥민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벤투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해에서 나온 해프닝에 불과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은 28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카타르 알 라이안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에 2에서 3으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승점 1점에 머물며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경기 초반에는 한국이 주도하며 잘 풀었지만 전반 중반 이후 가나가 주도권을 잡았고 순식간에 2골을 넣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후반에 나상호, 이강인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것이 통했다. 후반 13분 이강인이 좌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줬고 쇄도하던 조규성이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순식간에 승부가 원점이 됐다. 후반 16분 김진수가 올려준 볼을 조규성이 타점 높은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 벤투호는 2에서 2 동점 상황에서 또 한 번 측면 크로스에 당하면서 쿠두스에게 결승골을 헌납했다. 이후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뛰었지만 역부족이었고 경기 후 모든 선수들이 쓰러져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난 손흥민은 너무 아쉽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선수들 진짜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아서 더 미안하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 더 잘했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더 잘했어야 했고 선수들을 잘 이끌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며 자책했다. 손흥민과 관련된 논란도 나왔다. 경기 후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벤투 감독이 다시 돌아와 선수들을 위로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손흥민을 발견해 다가갔다. 당시 손흥민 주변에는 가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몇 스태프는 실망하고 있는 손흥민과 셀카를 찍으려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벤투 감독임을 모르고 뿌리쳤는데 이후 벤투 감독임을 확인한 손흥민이 나란히 걸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해프닝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벤투 감독이 아닌 가나와 관련된 인물인 줄 알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과 벤투 감독 영상을 봤다. 관련해서 따로 감독님이나 손흥민 선수에게 확인한 것은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벤투 감독님인 줄 알았다면 뿌리치지 않았을 것이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고 답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오해에서 나온 작은 해프닝이었다. 손흥민도 벤투 감독에 대해 감독님께서 경기장에 앉아 계시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더 잘 이행해야 한다. 더 잘 새겨듣고 잘 준비해야 한다.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잘하겠다. 며 포르투갈전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트넘 헛스퍼가 네덜란드 윙백 덴젤 둠프리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매체 90MIN 위션 왈시 기자는 토트넘이 인터밀란에게 둠프리스에 대해 문의했다. 인터밀란은 재정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핵심 선수를 팔아야 한다. 첼시 역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전했다. 풀백치고 탄탄한 피지컬이 돋보인다. 188cm로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큰 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가 특징이다. 공격수들과의 연계를 통해 기회 창출에 능하며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라 뒷공간을 내주는 일이 많이 없다. 축구 선수로서 완벽한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축구 지능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차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자국 리그에서 성장했다. 명문 PSV 아인트호벤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 시즌 인터밀란으로 향했다. 적응기는 필요 없었다.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컵대회 포함 45경기 5골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300을 활용하는 인터밀란 전술 특성상 우측 미드필더로 자주 나섰는데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매경기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 15경기에 나서 한 골 3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활약에 풀백이 약점인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첼시가 대표적이다. 첼시는 이미 지난 여름 둠프리스와 연관된 적이 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첼시가 둠프리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9월 다시 한번 이적설이 떠올랐다. 영국 매체 더선은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를 인용해 첼시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둠프리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적료로 4,550만 파운드 약 725억 원을 지불할 위항을 밝혔으며 합의가 완료된다면 남은 기간 인터밀란으로 재임돼 보낼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이 시작됐고
둠프리스는 네덜란드 대표로 출전했다. 대표팀에서도 주전 우측 풀백으로 나서고 있으며 세네갈과 에콰도르전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준수한 활약에 토트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토트넘 역시 우측 풀백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메르송 로얄, 맷 도어티, 제드 스펜스가 있긴 하지만 세 선수 모두 100% 신뢰를 받기엔 부족하다. 이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에메르송을 주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팬들은 매 경기 에메르송의 빈약한 경기력에 불만을 터뜨리는 중이다. 그렇기에 토트넘 팬들은 구단이 둠프리스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랄 것이다.